산의 정상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바위를 넘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발걸음 끝에 마침내 꿈꾸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에 선 그는 아래만 내려다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만 바라봅니다. 마치 그 길이 세상의 전부인 양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성취에 도달하면 그것에 매달린다. 자신이 오른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착각한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에 합격한 순간부터 공부를 멈춘 학생, 취업에 성공한 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직장인, 결혼 후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부부, 돈을 번 후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는 사업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취한 순간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도달한 지점에서 아래만 내려다보며 자족했습니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취는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취에 안주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됩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달콤한 함정이 됩니다. 산의 정상에 선 사람이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걸어온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만 봅니다. 자신의 발자취만 확인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보상받았다고 여기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성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끝으로 여깁니다. 정상은 새로운 출발점인데 도착지로 착각합니다. 성장의 과정인데 완성된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 갇힌 죄수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다.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좁은 우리 안에서 자족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졸업장, 자격증, 직장, 집, 가족, 돈. 이런 성취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됐어. 충분히 노력했어. 이 정도면 만족해.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못 이루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에서 아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에 안주하는 순간 인간은 퇴보합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권태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졌던 안주가 지루해집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성취가 주던 기쁨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멈춤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인간도 성장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퇴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고가 경직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니체는 이를 영원회귀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것의 무한 반복. 성장 없는 삶은 결국 같은 하루의 끝없는 반복일 뿐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경험도, 새로운 깨달음도, 새로운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익숙함과 안전함이라는 이름의 감옥만 있을 뿐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이 정말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높이입니다. 둘째,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입니다. 아직 탐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들입니다. 다른 종류의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는 곳들입니다. 셋째, 자신이 서 있는 발 아래의 땅입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다음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넷째, 바람입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자연의 속삭임입니다. 산의 정상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며 다음 목표를 정하는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산은 감옥이 됩니다. 인생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끝점이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순간 성취는 족쇄가 됩니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야 할 날개가 우리를 땅에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정상이 아닙니다. 설령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해도 그곳은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 정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최종 목적지가 없습니다. 완성된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도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취에 만족하여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취 후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큰 꿈을 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취는 내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의 정상은 내일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현재의 완성은 미래의 재료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인간,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추구하는 인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정상에 서거든 아래만 보지 마십시오. 위를 보고 멀리 내다보십시오. 더 높은 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선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래만 보았을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멀리 내다보았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포로가 되기 쉬운 동물이다. 성취한 순간 그 성취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나온 길만 돌아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한다. 이것이 바로 현상의 허무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룬 것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학 시절 이야기만 하는 중년의 남자, 젊었을 때 예뻤다는 말만 반복하는 여자, 과거의 성공담만 늘어놓는 사업가, 옛날 실력 자랑만 하는 운동선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만 바라보며 오늘을 허비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과거에 파묻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성취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왜 과거에만 집착할까요? 첫째, 과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의 성취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내가 이룬 것을 보라. 이런 생각으로 현재의 초라함을 가립니다. 셋째, 과거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위험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함이 바로 함정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순간 현재는 의미를 잃습니다. 미래는 희망을 잃습니다. 삶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니체는 이를 루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 지나간 시절을 미화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가능성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 요즘은 다 별로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과거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취에 매달리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정체성의 고착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의 성취로 정의합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나는 대기업에서 일했어. 나는 예전에 유명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타이틀이 현재의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박제된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고정된 이미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가 한정된 과거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권태와 공허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재가 무의미해집니다. 매일이 똑같아집니다. 새로운 경험도, 새로운 배움도, 새로운 기쁨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뇌며 현재의 공허를 달랩니다. 이런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썩어갑니다.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어갑니다.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본성을 거스르고 살면 영혼이 병듭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데카당스라고 불렀습니다. 퇴폐와 타락의 상태, 생명력이 쇠퇴하고 창조력이 마르는 상태, 과거에 안주하며 미래를 포기하는 상태, 데카당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봅시다. 첫째, 현실 도피입니다. 현재의 문제와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도망갑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이 좋았어라며 변화를 막습니다. 셋째, 비관주의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라며 노력을 포기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변했어. 요즘 사람들은 달라라며 불평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과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는 발판이지 거주지가 아닙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지 탐색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품어야 합니다. 내일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보다 나아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넷째,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삶은 죽은 삶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창조력이 없습니다. 반복만 있고 발전이 없습니다. 안전함만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앞을 본다. 죽은 자만이 뒤를 돌아본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일이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과거의 성취에 머물러 있습니까? 현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영광을 되뇌고 있습니까? 내일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과거를 딛고 일어섭니다. 과거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더 크게 성장합니다. 어제의 성취를 발판 삼아 오늘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과거보다 더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노력이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의 포로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취에 매달리지 말고 성취를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어제를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정상에서 아래만 내려다보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권태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상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길만 응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앞길을 내다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상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표류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서 이상을 찾습니다.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지. 옛날 방식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을 뒤에 두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뒤돌아보며 찾으려 합니다. 미래에 있어야 할 꿈을 과거에서 되찾으려 합니다. 니체는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상은 과거에 있지 않다. 이상은 언제나 앞에 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있다. 여러분의 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찾고 있습니까? 앞을 내다보며 그리고 있습니까?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서 이상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현재가 과거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예전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옛날 사람들이 더 인정이 많았지. 이런 말들은 과거에 갇힌 정신의 증거입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미래에서 이상을 찾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만이 아니라 의욕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전합니다. 이상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꿈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이상은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상이 과거에 있다면 우리는 뒤로만 갑니다. 이미 지나간 시절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막습니다. 결국 퇴보하고 쇠락합니다. 하지만 이상이 미래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을 추구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존재, 스스로를 끊임없이 극복하며 발전시키는 의지. 위버맨시는 과거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덕이나 관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미래의 이상을 향해 용감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것, 현재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는 것,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룬 성취들이 있을 것입니다. 졸업, 취업, 결혼, 승진, 성공. 이런 것들은 분명 소중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이상입니까? 이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목표를 달성한 후에 공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을 이루고 나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야 하는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추구 과정을 그리워합니다. 이는 이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고정된 지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상은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달할 수 없기에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이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완성되지 않기에 우리를 완성으로 이끕니다. 도달되지 않기에 우리를 계속 전진시킵니다. 끝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을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과거 지향적 사고의 문제점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기억은 선택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에도 문제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미화됩니다. 어려웠던 것들은 잊혀지고 좋았던 것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옛날의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발전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여기고 저항합니다. 결국 시대에 뒤처지고 도태됩니다. 반면 미래의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현재를 출발점으로 봅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 지향적 이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째, 역동성입니다. 미래의 이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합니다.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납니다. 둘째, 창조성입니다. 미래의 이상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과거의 복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지향합니다. 셋째, 포용성입니다. 미래의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포함합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인류 전체를 생각합니다. 넷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미래의 이상은 꿈 같은 공상이 아닙니다. 현실적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입니다. 이런 이상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매일 조금씩 발전하려 노력합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오늘의 자신이 되려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함께 추구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합니다. 공동의 이상을 향해 힘을 합칩니다. 그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집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즉석 만족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미래를 향한 이상을 품으십시오. 현재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성취를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에 감사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미래의 발판으로 활용하십시오. 둘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찾으십시오. 현재의 능력을 조금 넘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셋째, 학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십시오. 넷째,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비슷한 이상을 품은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십시오. 다섯째,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이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는 기존의 절대적 가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이상의 의미입니다. 남이 만든 가치에 따라 살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 과거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안전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남이 정해준 것입니까?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도전적인 것입니까? 진정한 이상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만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의 포로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상을 뒤에 두지 말고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발밑만 보며 걷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발밑만 보는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멀리 보는 사람은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고 피해갑니다. 아래만 보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하지만 위를 보는 사람은 별을 보며 방향을 찾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점의 동물이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 좁은 관점은 좁은 삶을 만들고 넓은 관점은 넓은 삶을 만든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까? 발밑만 보는 삶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째, 시야가 좁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만 보입니다. 장기적 계획이 없습니다. 근시안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 반응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대응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늦은 대처에 급급합니다. 셋째, 수동적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끌려갑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넷째, 소극적입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멀리 위를 바라보는 삶은 어떨까요? 첫째, 시야가 넓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거시적 안목을 갖습니다. 둘째, 능동적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합니다. 선제적으로 행동합니다. 셋째, 주도적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환경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운명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넷째,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도전을 즐깁니다. 변화를 기회로 여깁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서 옵니다. 어떤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거리에서 현실을 관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산기슭에서 보는 풍경과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기슭에서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가 온 세상을 가립니다. 하지만 정상에서는 수많은 산과 강과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 보면 작은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복잡해 보이는 일도 멀리서 보면 단순합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무한히 되풀이해야 한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영원히 계속해야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의 즐거움만 쫓던 사람도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던 사람도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발전시킵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미리 기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 이익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야를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를 통해서입니다. 책은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을 통해서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다른 문화와 만나면 편견이 깨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넷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십시오. 배우지 않은 것을 배워보십시오. 다섯째, 성찰을 통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위와 멀리를 바라보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초월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틀에 갇혀 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가 내 한계야.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발밑만 보는 사고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갇혀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천장을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어.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계속 발견해 나갑니다. 니체의 자기 극복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의 자신을 오늘 넘어서는 것, 현재의 한계를 내일 뛰어넘는 것, 계속해서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것, 멀리 보는 것의 의미도 생각해 봅시다. 멀리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멀리 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석 만족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주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 국가를,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멀리 보는 것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려 노력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밑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위와 멀리를 바라보는 시야를 기르십시오. 높은 곳에서 넓게 보는 관점을 가지십시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는 일이 1년 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내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이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선택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일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성찰해 보십시오.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더 큰 목표는 무엇일까? 이 성취를 어떻게 활용할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넓게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발밑만 보며 기어가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멀리 내다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보려는 의지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시야는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얼마나 멉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어 넓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와 멀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삶에서 넓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정상에 서서도 아래만 보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이상은 미래에 있다는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와 멀리를 바라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시야가 가져다주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최종 메시지입니다. 아래만 바라보는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 삶은 제한적이고 답답합니다. 시야가 좁아 기회를 놓칩니다. 관점이 편협해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생각이 경직되어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사람, 현재의 성취에만 안주하는 사람, 눈앞의 이익만 쫓는 사람,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경험의 폭이 줄어듭니다. 사고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단조로워집니다. 매일이 똑같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배울 것도 느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입니다. 모든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춤추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이는 삶.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삶.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는 가벼운 삶.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역동적인 삶. 넓은 시야가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풍요로움을 살펴봅시다. 첫째, 경험의 풍요로움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얻을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둘째,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편견이 적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갈등을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깊고 풍부합니다.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학습의 풍요로움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스승이 많습니다. 책에서도 사람에서도 경험에서도 배웁니다. 자연에서도 예술에서도 일상에서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넷째, 창조의 풍요로움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모방하지 않고 창조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의미의 풍요로움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찹니다. 하찮은 일도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됩니다. 작은 행동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아래만 보던 시선을 위로 돌리는 것, 가까운 것만 보던 눈을 멀리 향하게 하는 것, 좁은 관점을 넓은 관점으로 바꾸는 것,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넓은 시야가 주는 풍요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존재 자체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기심을 기르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둘째, 다양성을 추구하십시오.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십시오. 늘 만나던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늘 하던 일 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셋째, 학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넷째,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섯째, 타인과 소통하십시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십시오. 여섯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개인의 성공을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시키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의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시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단순히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살고 더 가치 있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취를 넘어 성장으로. 이것이 니체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성취는 정적이지만 성장은 동적입니다. 성취는 과거의 결과이지만 성장은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성취에 안주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나아갑니다. 성취는 끝이지만 성장은 과정입니다. 성취는 도착이지만 성장은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취에 머무는 정적인 삶입니까? 성장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삶입니까? 과거에 갇힌 제한적인 삶입니까? 미래를 향한 무한한 삶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넓은 시야로 성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위를 보고 멀리 내다보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창조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쁨, 더 큰 꿈을 품게 되는 기쁨. 이것은 성취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취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의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성취의 기쁨은 외부적이지만 성장의 기쁨은 내부적입니다. 성취의 기쁨은 결과적이지만 성장의 기쁨은 과정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만 보던 시선을 위로 돌리십시오. 가까운 것만 보던 눈을 멀리 향하게 하십시오. 좁은 생각을 넓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도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작은 일들도 의미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시야가 주는 선물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존재를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관점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아래만 내려다보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성취를 넘어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위를 보고 멀리 내다보는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넓은 시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끊임없는 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삶에서 넓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넓은 시야로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